오늘 취업 스타트업 강의를 할 이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49와 65. 어떤 의미일까요? 49, 65. 아마 지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65는 연금을 수령할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49는 뭘까요? 49는 맞아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요즘 퇴직하는데 평균 나이가 49점 몇으로 나온다고 해요. 50이 채 안 되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생활 비용 혹은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노후를 준비해 두셨더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보게 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경기로 가다 보면 2050년쯤에는 1위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들이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 일본이라고 알고 있죠. 예. 일본은 고령 국가에 들어가는 데 28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예. 우리나라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더 오래 걸린 거죠? 20년 걸렸어요. 아, 더 빨리요? 빨리 네. 그게 찾아왔네. 네, 프랑스는 125년 걸렸다고 하고 영국은 80년 걸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산업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쟁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늙는 것도 가장 빠르게 늙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들도 똑같은 현상을 겪어요. 그래서 보면 영국은 1975년에 고령 국가에 들어갔고요. 고령 사회라고 해야죠. 미국은 2015년. 그다음에 프랑스는 1980년. 그다음에 일본은 1994년에 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냐가 문제인데, 자, 2025년이 되면 네. 인구의 30.3%가 65세 이상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다음에 2036년에 30.5%가 될 것이다. 그럼 초고령은 이미 넘는 건가요? 당연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참 넘네. 자, 일단 시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그럼 우리가 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장년 3명 중 2명은 73세까지 일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중장년 3명 중 2명은 73세까지, 우리 조금 전에는 연금의 나이를 봤단 말이에요. 평균 지금 퇴직하는 나이가 50세가 채 되지 않으니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그 기간과의 그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연금 수령도 지금 기본 생활소득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3세까지는 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우리 같이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아마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예요. 2022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몇 가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보려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3가지 정도의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시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2년의 근로기준법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 아닐까요? 맞아요. 기대하시는 만큼 임금이 조금 변화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헌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높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시게 되면 2022년 최저 시급이 변화가 먼저 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9,160원이다 혹은 8,720원이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9,160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8,720원은 2021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보다 약 5% 정도 상승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는 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 9시간? 8시간?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은 9 to 6라고 해서요. 8시간 근무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 되겠습니다. 만약 연장 근무를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을 넘기셨을 때에는 연장 근무라고 해서요. 수당을 1.5배 혹은 2배 얼마나 받으면 좋으실까요? 예, 2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장 근무 수당은 1.5배로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두시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하루에 8시간의 근무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 월 최저급여는 190만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래서 191만 4,440원이라는 최저급여의 비용이 생기겠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16년부터 22년도까지 3,000원 이상의 시급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이제 시급이 10,000원 정도인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근로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이라는 것도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중에서 휴게 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도 기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장년 일자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부 산하 기관인 곳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정보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센터를 또 각 도시별로 기관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대구잖아요. 그래서 대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쪽을 확인하셔서 내방하셔도 좋고요. 방문을 하셔도 좋고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은 젊은 친구들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 워크넷이라고 해서 또 따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새롭게 재취업을 원하시는 장년 워크넷에 대한 기준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전직,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한 직종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전직 지원 서비스가 구분이 되어 있고 혹은 나는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에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싶은지에 따른 그 분류에 따라 지원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대구니까요. 대구에서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또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대구시에서 일자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 제공 부분이 확인이 되시겠죠. 이런 정보를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화면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2022년부터. 그러니까 홈페이지 주소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입력하실 때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중장년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 희망 일자리, 안심 일자리, 그린 일자리, 방역 일자리, 공공 데이터, 공공 일자리, 공공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일자리는 다른 곳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수시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요. 내년도 초에 일자리를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기를 나누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아마 지금 지원 가능한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그 욕구가 있으시다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중장년 3명 중 2명은 73세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평균적으로 퇴직을 하는 시기가 50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0세까지라고 보아진다 하더라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그 사이에 계속 다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연금을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그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세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게 되시거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때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나보다 먼저 들어왔는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다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고자 하는, 빠르게 업무를 인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직 구성원 안에 들어갔을 때 조직 구성원에 내가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면 우리 이력서를 잘 써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거든요. 취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먼저 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대면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중년 재취업 이력서는요, 길게 쓰지 말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경험은 넣지 말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재취업하고자 하는 이 기업에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은 쓸데없이 넣지 말자.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와 자신의 경력에 연관성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력서에 보게 되면 가장 윗 상단에 이력서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요즘 자필로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그 컴퓨터를 활용하셔서 이력서를 작성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표준 이력서라는 곳에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표준 이력서라는 타이틀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다른 타이틀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내 눈에 먼저 많은 사람의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 내가 기존에 했던 경력들이 많지 않다면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어야 될까요? 그죠? 똑같은 이력서는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이력서라는 타이틀을 지우고 두 번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원자 이주아 이렇게라고 타이틀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 면접 서류를 확인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이력서의 타이틀을 변경하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성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리면 학력에 대해서는 최신 순으로 최근 순이에요.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두 개 정도만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고등학교 졸업이시라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두 개 정도의 학력만 최근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경력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혹여나 내가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꼭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어떤 보험 설계사, 어느 회사의 보험 설계사였다라는 회사명 적어주시고 옆에 직급에 대해서는 하셨던 업무를 적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급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장대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만났던 고객이 내가 120명이야. 200명이었어. 나는 300명의 고객을 관리를 했었어.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세요. 그래서 관리 고객 120명. 관리 고객 200명 이런 내용이 더 좋겠습니다. 혹시 병원에 간호사의 업무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때요? 간호사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병원 내에 업무 처리를 하셨겠지만 담당자가 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인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나는 잘 읽어주었다, 응대를 잘 해주었다, 고객 응대의 달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격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중장년 분들의 대외 활동은 이전에 연수나 어학 쪽에 그런 활동이 없으셨다면 크게 작성하실 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봉사활동 하셨던 거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양시설, 어떠한 보육원에서 내가 뭘 했었는지,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면접을 봐야 하거든요. 멋진 이력서가 이제 통과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 회사랑 일하시죠라고 해서 바로 부르진 않습니다. 또 담당자와의 면접이 한 번 더 기다려지고 있는데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실까요? 맞아요. 예쁘게 해서 가면 참 좋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 잘 된 날들 있죠? 화장이 잘 되면 어때요? 집 앞을 나서는 순간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죠? 그날은 굉장히 기분도 좋고 더 많이 웃을 일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쁘다 해주니까 오늘 어디 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 조금만 하고 난 뒤에 우리 왜 샤워하고 거울 보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그죠?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출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지가요, 이제는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요즘에. 그게 뭐냐 하면 각 개개인이 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유튜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직장인으로 취업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직장인들도요, 각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장점이 잘 어필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40대 아줌마인데 50대 아줌마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옷을 입으시더라도 정장 입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리고 머리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단정하게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이미지에 맞게끔 나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쟁력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재취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경쟁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보다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죠?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조금 더 그 친구들보다 더 살아봤던 이 시대의 경험들, 삶의 지혜들,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보다 우리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회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지혜와 노하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조화로움에 대한 마음가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젊은 친구들의 새로운 생각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쟁력은 바로 삶의 경험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내가 땡땡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땡땡이 나를 만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을 단어는 뭘까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대요. 무슨 말이죠? 좋은 습관 하나 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런 좋은 습관 하나를 잘 만들어 두면 그 습관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나의 이미지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좋은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기로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습관 들이기 하나씩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아침 8시에는 기상해야지. 아침 8시, 9시에 일어나지 말고 8시에는 기상을 해야지. 혹은 나는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5,000보 이상씩은 걸어야지. 나는 물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 하나씩만 우리 오늘부터 약속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이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드셔서요. 내가 이미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중장년 분들의 멋진 재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